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 저희가 보통 여기에 처음에 들어오는 그 신호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기에 뭐 저희가 뭐 처리하고 싶은 음성 신호다. 뭐 그럼 뭐 그런 게 뭐 이런 사인파 같은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뭐 예제처럼 어떤 때는 얘를 그냥 0볼트를 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기다 2볼트를 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값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변수로 취급하진 않죠.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아니라 미지수로 취급하진 않죠. 왜냐하면 얘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값들이거든요. 아니면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어떤 다른 회로가 있어가지고 그 회로의 출력이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얘는 사실은 일종의 주어진 정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저희가 미지수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결국에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에 값이 어떻게 바뀔 때 그때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예,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뭐 예를 들면 여기다 제가 0볼트를 가하면은 뭐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제가 뭐 2쿨룸을 채워놨는데 그럴 때 여기다 0볼트를 가하면 그때는 얘가 그 일종의 방전이 되면서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내서 그러면서 얘가 쭉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전하량이 줄어든 만큼 전압도 같이 줄어들기도 했었고요. 예, 반대로 얘가 0볼트, 여기에 전하가 전혀 없는데 제가 여기다가 갑자기 뭐 2볼트를 가해가지고 그 값을 계속 유지하면은 그럼 점점점 여기에 전하가 쌓이는, 그런 구조가 돼서 마치 충전되는 그런 형태처럼 보이게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저희가 결정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이 결국엔 이 입력에 대해서 결국엔 출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역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공학으로 생각할 때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이게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럴 경우에 출력이 무엇이 나오냐, 이런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어쨌든 그럼 얘네 간의 그 관계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얘기하려던 그 노드 어널리시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노드 어널리시스의 제일 뭐 첫 번째가 뭐 이 중에 어떤 특정한 노드를 그라운드를 시키고, 그럼 여기 값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모르는 부분이 결국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요 노드의 전압이나 여기에 전압 강화나 사실 같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가 그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 강화 자체가 그냥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값을 제가 그냥 v sub c라고 그냥 쓰면 되고, 이럴 경우에 노드너스를 적용하려면 결국엔 저희가 여기다가는 KCL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얼마냐, 그 값을 여기 있는 그 부호들로 나타내면은 결국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화인 V sub C 빼기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인 V sub I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R분의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은 일단은 저희가 뭐 모를 경우에는 그냥 I sub C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까 얘는 저희가 뭐 어떻게든 결정되어 있는 값이라,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얘는 저희가 풀어야 되는 값은 아닌데 v sub c나 i sub c를 따로따로 풀어야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정식에는 미지수가 두 개가 되니까 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용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관계식을 잘 이용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여기 i sub c에다가 아예 얘를 그냥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c하고 d sub c over dt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 방정식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미지수는 v sub c 하나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문제를 실제로 그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저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얘를 양변에 전체에 곱하면 RC 곱하기 v sub d v sub c over dt가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그 미지수에 해당되는 변수는 왼쪽에 남긴다고, 주로 왼쪽에 남긴다고 했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아닌 부분들은 주로 오른쪽으로 넘긴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푸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되게 많이 존재하는데, 그럼 정말로 저희가 이 수업에서 다룰 만한 그런 형태가 뭐냐?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미지수가 몇 개냐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개가 따로따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V sub C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사실은 V sub I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문제 풀기 직전까지는 보통은 얘가 어떤 애라는 걸 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V sub I는 미지수는 아니고 얘는 뭐 근데 제가 아직 뭐 얘가 어떻다 결정 안 했죠. 뭐 아까처럼 뭐 0볼트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인파를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거는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줄 테니까 그러면 얘는 미지수는 아니고 얘만 되니까 여전히 여기 같은 경우 미지수가 그냥 한 개죠. 그러면 저희가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V sub C가 아니라면 뭔가 물론 V sub R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V sub R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V sub C로 쉽게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관계들을 다 적용해가지고 얘를 더 이상 다른 형태가 아니라 같은 애로 만들 수 있다면 이럴 경우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풀 수 있겠지만 만약 요거 이상의 더 이상의 어떤 정보가 안 주어졌다. 이럴 경우에 사실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저희는 뭐 이런 방정식은 뭐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이런 이 과목에서는 저런 형태는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이런 관계식을 유도했는데 저런 형태로 나와서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러면 뭐 한 가지 가능성은 문제가 잘못 나온 걸 거고 뭐 근데 좀 더 가능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푸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본인을 의심해 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미지수가 몇 개죠? Y도 뭐 3개가 나오고, 뭐 T도 1개가 나오고, 그러면 뭐 한 3, 4개 정도 되네? 이 경우도 미지수는 1개입니다. Y에 대해서만 저희가 알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뭐 T에 대한 함수지만, 어쨌든 얘는 고정된,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함수기 때문에 얘는 미지수가 아니죠. 그냥 ET라는 그냥 선형 그 식이죠. 그냥 그게 주어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전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푸는지 오늘 계속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그럼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이 수업에서 고려하지 않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 자 방금 전에 나온 식 아니면 얘랑 어떻게 보면 얘가 꽤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꽤 큰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게요. 저희가 여기서 다뤘던 이 식들의 경우에는 일단 그 미지수가 하나 주어졌을 때 보통 하나만 다루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얘에 대해서 몇 번을 미분할 수는 있어요. 뭐 얘는 미분을 안 했지만 얘는 한 번만 미분했고 뭐 두 번, 세 번 미분할 수는 있는데 그 앞에 곱해지는 나머지 애들은 다 상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일종의 변수죠. 뭐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게 시간이 t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을 푸니까 뭐 t를 모르는 값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곱해진 앞에 있는 값이 변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이런 문제는 저희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과목 적어도 이 과목이가 뭐 그리고 미분 방정식의 종류는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다루는 미분 방정식은 되게 한정적이지만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은 종류도 되게 많고, 뭐 저희는 주로 뭐 상미분 방정식, 뭐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뭐 그런 걸 주로 다루겠지만, 뭐 훨씬 더 복잡한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제일 많이 풀리는 형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미분 방정식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상한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뭐 아주 재밌는 거는 그 중에 모든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져 있는 건 전혀 없고요.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풉니다. 미분 방정식이 많은 경우에. 그래서 미분 방정식 뭐 한 2학기 정도 가르쳐도 모든 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미분 방정식을 다 소개할 수도 없을 거고 그 중에 풀릴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러니까 이상한 미분 방정식을 풀라고 할 리도 없고 뭐 적어도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형태 그것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 정도도 저희는 다루지 않을 거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저희가 뭐 다루는 거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만 있고 y라는 애만 나타났으니까
뭐 비슷한 형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y가 2번 곱해지는 형태죠. 뭐 요런 여기나 아니면 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2차 2차 다항식 같은 형태는 예, 사실 얘도 되게 풀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저희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얘는 어떨까요? 얘는 뭐 2차 미분이잖아요. 2차 미분은 저희가 뭐 항상 나올 수 있고 2차, 3차, 4차 뭐 n차의 미분 형태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앞에 붙는 개수는 저희는 상수만 다룰 것이다. 예, 상수 아닌 거는 아마 예,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예, 제가 그냥 구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저희는 다루지 않고 이런 형태는 많이 다룰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정리해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지수가 하나인데 얘에 대해서 n차 미분까지 하는 거. 예, 보통은 영어로는 몇 차라는 거를 오더라고, 그러니까 몇 차 미분할 때 쓰는 표현은 오더가 얼마냐. 예,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n차, 뭐 nth order, 뭐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보통은 부르고, 예,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저희는 다루는 게 이 앞에 있는 값들이 그 개수가 다 상수이고 특히나 제가 주로 수업에서 다룰 거는 이 앞에 붙는 애들이 복소수도 아니고 그냥 실수일 경우만 다룰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럴 경우에는 되게 정말 예, 푸는 그런 형태가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 그 등호의 왼쪽에는 저희가 그 모르는 미지수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항만 쭉 나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저희가 뭐 적어도 결정돼 있는 어떤 함수 형태가 이쪽에 나타날 겁니다. 아니면은 얘가 0일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문제만 저희가 다룰 거고 이런 애들을 보통은 선형 상미분 방정식, 예,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예, 이런 형태만 저희는 다룰 겁니다. 예, 그럼 뭐 예, 클리어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가 일단 2차 미분인 거는 2차 미분 방정식인 건 알 거고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주로 다뤘던 건 1차 미분 방정식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얘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거의 유사하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저렇게 주어진 문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여기가 그 2면 그러면 얘를 이쪽에 넘겨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러니까 뒤에 y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긴 트라이얼 솔루션을 넣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그 오디널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들은 다 그냥 이걸로 시작해서 얘를 넣어서 얘를 만족하는 S를 찾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보면은 얘가 2번 미분되면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를 미분을 해야 돼. 얘를 2번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얘를 한 번씩 미분할 때마다 얘도 결국에는 복합함수죠. 요 안에 그냥 단순한 t가 아니라 st니까 그럼 한 번 얘를 일단 한 번 미분하면 그럼 a 곱하기 그 다음에 얘를 미분했을 때 그냥 나오는 st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야 되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s가 한번 나타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2번을 미분한다. 그러면은 요거 전체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하는 개념인데 여기서 실제 t의 디펜던스를 가진 애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미 저희가 한번 미분한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은 얘네들은 뭐 전혀 A랑 그 T랑 상관없는 애니까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미분하면은 원래 요거를 미분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여기 S가 한번 더 튀어나올 거고 그로 인해서 S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보면은 첫 번째 게 A, S의 제곱, 익스포넨셜 ST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플러스 3의 요거가 되니까 A, S, E, ST가 되고 마지막에 2 곱하기 그냥 A 곱하기 2, ST가 돼서 요거를 만족하는 조건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뭐 너무나 단순한 게 그 공통으로 A 곱하기 2ST가 있으니까 얘는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가 돼가지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는 그냥 요거를 0으로 만드는 애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S 더하기 1,
뭐 S 더하기 2의 형태로 저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S에 대한 솔루션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근데 문제는 지금 형태가 저희가 솔루션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일종의 정답은 일단 둘 다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반적인 형태는 더 이상 그냥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 생기는 뭐 t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생기는 이렇게 생긴 애를 이제는 얘네들을 더해서 근데 요 앞에 붙는 개수가 얼마일지 모르니까 각각을 그 프리 파라미터로 남긴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주어진 어떤 이니셜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주어지면 그거를 만족하는데 얘네들을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차수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얘가 왜 2차 그 2차의 다항식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얘가 2차 미분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S가 두 번 나오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2차의 다항식이 나왔고요. 만약에 이게 5차였다. 그러면은 얘가 5번을 미분할 때니까 한 번 미분할 때마다 S가 한 번씩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S의 5분짜리 형태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5차 다항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엔 얘가 몇 차의 미분 방정식이냐가 여기에 나오는 이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영어로는 다항식의 차수는 보통 디그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말로는 둘 다 차라고 표현해가지고 약간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예, 근데 얘의 미분의 몇 차, 차수가 결국에는 다항식의 차수로 1대1로 매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한 5차 형태의 그런 식이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얘를 만족하는 해가 5개가 존재합니다. 뭐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 그 엘지브라에서 제일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저희가 이게 n차의 방정식이면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n개의 솔루션이 존재한다. 근데 물론 그 솔루션 중에서 중복되는 애들도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중근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그만큼을 가질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가 다 요 앞에 붙는 개수가 그 실수라 하더라도 실제 얘를 만족하는 솔루션들은 예, 복소수가 나오기도 하죠. 예, 뭐 그거는 뭐 그것까지는 허용을 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항상 n차의 방정식은 n차의 다항식은 n개의 솔루션을 가진다라는 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얘가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고요. 그럼 실제로 요런 애가 항상 얘를 만족하는지 그냥 한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솔루션을 여기다 넣었을 때 얘를 진짜 만족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그럼 얘를 그 2차 미분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이 첫 번째 항을 2차 미분해야 되니까 얘는 a 곱하기 그다음에 얘를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게 제곱 두 번 정도 나올 거고 예, 그래서 마이너스 t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다는 건 얘도 두 번 미분하고 얘도 두 번 미분해야 되니까 그럼 얘를 또 두 번 미분하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2가 아마 두 번 튀어나올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텀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텀을 하기 위해서 얘를 또 한 번 미분한 다음에 3을 곱한다는 건 3 곱하기 a에 마이너스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3 곱하기 b에 얘가 마이너스 2가 한 번 튀어나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두 번, 그러니까 2 곱하기 y가 되니까 더하기 2a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더하기 얘한테도 두 배가 곱해질 테니까 얘 b 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 얘들을 다 정리를 해보시면 결국에 얘가 만족하는 식은, 그러니까 얘들 또 묶어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2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될 거고요. 예, 요쪽 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를 또 묶어보면은 c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그 다음에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는데, 근데 뭐 당연히 요거 계산해보면 요것도 0이 되고 요것도 0이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애를 처음부터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무조건 여기를 0으로 만족해서, 그래서 이런 솔루션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오른쪽이 0이 된다라는 걸 항상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 특정한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아무런 이상한,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형태라 하더라도 항상 이 룰들이 적용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찾은 거는 실제로 얘에 해당되는 이런 다항식을 찾았고, 이 다항식을 만족하는 값들을 찾아서 얘네들을 다시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얘들은 요거 미분하면 항상 요거를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냥 제가 그 시간을 들여서 좀 설명한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런 형태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요와 같은 형태다. 예, 이 경우에는 뭐 얘는 그 미분의 차수가 5차고, 예, 그러면 얘를 실제로 풀면은 예, 요와 같은 형태의 다항식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희가 다루는 예, 이 상미분 방정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풀다 보니까 항상 그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해당되는 이런 그 다항식을 얻게 되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아예 저희가 항상 나오니까 그냥 얘를 그냥 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를 주어진 방정식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걔에 해당되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얘고, 뭐 요런 오차 요런 애가 주어졌으면 얘에 대해서도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고, 예,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예, 그냥 예, 일반적인 이 미분 방정식 풀 때 예, 사용하는 그러니까 터미널로지고 예,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저것까지만 보면은 그냥 너무 쉬운데 뭐 굳이 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문제 풀 필요 있나까지 생각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저희가 다루는 형태가 꼭 그 왼쪽에만 이렇게 그 미지수가 있고 오른쪽이 0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0이 아닌 경우가 많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럴 경우 이런 방정식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불렀냐면 non homogeneous equation. 만약에 여기가 0이면은 저희는 그거를 homogeneous equation 뭐 그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non homogeneous equation을 어떻게 푸는지를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잠깐 보여줬습니다. 예,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아까 거의 똑같은 식이긴 했는데 여기에 3dy dt 더하기 2y와 같이 이 부분까지는 다 똑같은데 요게 0이 아닌 경우 뭐 이렇게 주어질 경우에 일부러 처음에는 뭘 하냐면 얘가 0, 그러니까 여기가 0인 방정식을 일부러 그냥 한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풀었던 그런 형태의 거의 똑같은 식이 다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저희가 솔루션을 앞에 잔뜩 풀었었죠. 그거를 저희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불러서 여기다가 y sub h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뭐 예를 들면 요게 2다 하면은 예,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솔루션은 그러니까 요게 2일 때 얘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그냥 아무거나 찾아봐라 하면은 제일 간단한 게 y는 1이라는 애를 트라이를 해보면 얘를 여기다 넣으면 0,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면 0 되고 얘도 한 번 미분하면 0 되니까 결국에는 2 곱하기 1 해가지고 2를 만족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쉬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데 뭐 근데 꼭 요것만 말고도 사실 무한대의 많은 옵션들을 저희가 여기다 얘를 만족하는 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얘를 저희가 뭐라고 불렀냐면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애를 제가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애를 예, 요렇게 예, 그러니까 y sub p라고 하면 예, 요런 관계가 만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알고 있는 관계는 y sub p는 이런 형태를 만족하고 그다음에 y sub h는 이런 형태를 만족한다는 걸 안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건 뭐냐면 그러면 얘에 대한 토탈 솔루션은 사실은 얘는 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더하기 파티큘러 솔루션이다 라고 한 다음에 예, 그냥 이게 저희의 최종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항상 이렇게 했을 때 요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냐? 실제로 얘를 주어진 방정식에 다시 넣어보면 되는 거죠. 예, 보통 저희가 얘를 다시 주어진 방정식, 예, 뭐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요 주어진 방정식에 얘를 한번 넣어보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얘에 대한 2차 미분인데
뭐 얘 따로 2차 미분하고 얘 따로 2차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 dh 오버 y sub h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더하기 파티큘러 솔루션에 대한 2차 미분의 형태 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도 얘 따로 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dyh 그 다음에 dt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3dhp dy sub p 오버 dt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예, 그냥 요거를 여기다 두 배를 해서 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또 두 배를 해서 넣어보면 y sub h가 되고 플러스 2 y sub p가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얘가 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고 집어넣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얘한테 왼쪽에 넣었을 때 요게 오른쪽에 나오냐인데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해보면 자, 요거가 결국엔 뭐랑 같은 형태냐면 얘랑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저희가 0을 만족하는 애를 찾았다고 얘기했으니까 요거의 값은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넣었을 때 우측에 F가 나오는 F of T가 나오는 애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F of T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긴 애는 여기다 넣으면은 결국에 우변에 F of T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여준 게 그냥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non homogeneous equation이 나오면 homogeneous equation에 대한 솔루션 찾고 그 다음에 non homogeneous equation에 대한 아무 솔루션, 그냥 particular 솔루션 아무거나 하나 찾은 다음에 그냥 걔네들의 합을 하면은 그 합은 항상 얘를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희가 문제를 푼다라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걸 같이 여기다 그냥 정리한 거 뿐이고. 예,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잠깐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상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얘와 얘가 담당하는 역할이 좀 있다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파티큘러 솔루션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냐면 사실은 저희는 그냥 이게 0이면 제일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0이 아닌데 그럼 얘가 약간 그 어노잉한 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얘를 담당하는 애가 누구냐?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이 얘 만족시켜주는 거 하고 대신에 그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뭐 하냐? 사실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여기다 넣어보자 여기 0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역할을 하냐? 얘가 일종의 그 자유도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보면은 저희가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했을 때 뭐 a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뭐 마이너스 t 더하기 뭐 b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b라는 결정되지 않은 값들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저희가 많은 문제의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 조건이 무엇이다. 뭐 아니면은 뭐 처음과 끝은 무엇이다. 그런 식으로 보통은 조건들을 많이 달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거를 만족하려면 뭔가 자유도가 있어야지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 자유도를 만족시켜주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A와 B라는 것이고 이 A와 B는 누구에서 나왔냐? 결국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 나왔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보통은 이니셜 컨디션이나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해 주는 애고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여기에 나타나는 넌 호모지니어스 파트를 담당하는 애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이해하기 아마 쉬울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약간만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아무리 큰 뭐 n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거 넣어가지고 얘를 넣으면 결국에 저희가 얻게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그 다항식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열심히 풀면은 n개의 솔루션을 어떻게든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그냥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얻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얘들을 다 다시 지수로 넣어가지고 이런 식의 그리고 그 각각의 항들마다 그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는 이런 프리 파라미터들을 n개를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n개의 자유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어떤 조건들이 주어질 때 뭐 이런 조건 했을 때 최대 n개까지의 조건이 주어지는 거는 이걸로 만족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예, 뭐 물론 정말 이상한 조건이 나오면 만족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경우 외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 n개의 자유도를 가진다라는 걸 그냥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저희가 주어진 문제에서 어,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n차의 그 n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n개 정도의 그 자유도를 가질 거니까 그러면 n개 정도의 그 어떤 조건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정말로 상식적이냐 약간 궁금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다뤄야 되는 문제들은 항상 그 개수가 맞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를 줬는데 그래, 뭐 어떤 회로를 주고, 뭐, 그 다음에 얘 뭐 조건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이걸 풀었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나왔는데, 왠지 얘를 컨스트레인 해야 될 그런 조건들이 두 개가 없다. 아니면 세 개가 나왔다.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그 잘못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맞추려고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고민을 잘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 그냥 명시적으로 뭐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고 이렇고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이게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약간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이니셜 컨디션이 이거였어야지만 이 말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약간 눈치를 채고 이게 그거에 해당되는 이니셜 컨디션이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니셜 컨디션이 한 여러 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리던던트해서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애들은 뭐 두 개밖에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직관을 좀 이용해서 그거의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풀면은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좀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뭐 회로로 제가 뭐 아직 뭐 복잡한 회로를 많이 안 다뤘기 때문에 회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문제로 뭐 여기 있는 뭐 질량이 m짜리 뭐 이런 물체가 있는데 얘를 어떤 특정한 뭐 속도를 가지고 얘를 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요 위치에다 떨어지게 쏴야 된다. 그럼 이럴 경우에 자유도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이 문제를 그 좀 애매하게 좀 설명하는 게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 각도를 정확하게 잘 맞춰서 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 뭐 여기서 시작하느냐, 여기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만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못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초기 속도가 얼마냐? 그런 자유도가 두 개가 주어지고 일반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은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풀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에는 두 개의 초기 조건이 있어야지만 유니크한 솔루션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꼭 그 조건이 이니셜 컨디션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닌 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일 때 여기 있고 시간이 얼마일 때 여기 있고 그런 식으로 바운더리만 주고 꼭 초기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 같은 시간 뭐 예를 들면 0초일 때 뭐 속도는 그러니까 위치는 얼마고 속도는 얼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보통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뭐 이거는 그냥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풀고자 하는 방정식의 형태는 거의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에 제가 앞으로는 또 쓰는 표현이 이런 식의 입력과 출력이라는 표현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쓸 텐데 그때 누가 입력의 역할을 하고 누가 출력의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게 제가 뭔가 직접 바꾸고 그럴 경우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저희가 보통은 회로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일종의 시스템에 주어진 입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에서는 오른쪽에 나타나는 애가 입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나타나니까 이거를 마치 입력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함수를 보통은 저희는 입력이라고 부르고 결국엔 얘에 의해서 그러니까 Y의 결과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가 사실은 이럴 경우에 보통 출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여준 거는 되게 단순한 형태의 그 non homogeneous 파트였는데 저 non homogeneous 파트가 되게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전형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서 걔네들을 각각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런 문제의 경우에 파티큘러 솔루션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얘는 뭐 지금까지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금방 y는 1 하면은 되겠다라는 게 보이죠. 근데 그거를 약간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럴 경우에 저희는 그 결국엔 상수 얼마가 얼마인지 모르는 c라는 값으로 먼저 가정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c는 그냥 그 한번 미분돼서 상수니까 0이 되고 여기다 2 곱하기 c는 2가 되니까 그럼 c는 1이다.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상수 말고 예를 들면 이와 같이 t가 주어졌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봐야죠. 자,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그런 경험을 약간 바탕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아까는 얘가 상수였으니까, 뭐 2라는 상수였으니까 저희가 여기다 상수를 넣었는데, 그럼 얘는 1차 함수, 1차 다항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도 여기다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트라이얼 솔루션을 해보면은 한번 넣어볼까요? 예, 그러면은 얘는 미분하니까 C가 나오고 더하기 2CT는 T가 돼서 얘를 다뤄주는 애가 생기긴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를 들면은 2C는 1 해가지고 2분의 1을 하면은 얘네끼리는 만족을 하는데 그럴 경우엔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가 갑자기 없던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다루면 좋냐? 그러면 얘를 꼭 이렇게 1차를 다루는데 꼭 여기다가 1차씩만 넣는 게 아니라 얘보다 차수가 낮은 애, 뭐 그냥 0차의 한까지 같이 넣으면 어떨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넣어보면 그럼 얘는 여전히 그 미분하면 그냥 C만 나올 거고 근데 이제 2 곱하기 Y를 해야 되니까 그럼 2CT 더하기 2D까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제는 저희가 충분한 자유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C는 1이니까 C는 2분의 1이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원래는 생각도 안 했던 갑자기 튀어나온 C가 얘랑 매칭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0차짜리니까. 예, 그러면 이제 C 더하기 2D가 뭐 0이어야 되는 뭐 요 조건이랑 요거 해주면 그럼 D는 뭐 마이너스 4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에 여기처럼 다항식이 나오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3 플러스 1이 나왔다. 뭐 그러면은 저희가 시도해야 되는 이 트라이얼 솔루션은 뭐 이게 1차면은 여기가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보다 낮은 차수는 다 그냥 넣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얘도 여기다 넣어보면은 뭐 쉽게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1차뿐만 아니라 그럼 예를 들면 2차 이렇게 주었다. 2 곱하기 t의 제곱.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t제곱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뭐 A, B, C라고 할게요. 뭐 A 그러면 T 더하기 C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를 넣어 본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아까 뭐 다시 한번 얘 해보면은 A 아, 얘에 대해서 제가 2차를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AT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 나와서 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곱한 애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애는 그냥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전혀 미분 안 하면 2a t 제곱 더하기 2bt 더하기 2c는 이제 2t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쪽에 제곱에 해당하는 애를 다뤄줄 만한 얘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 a는 뭐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전히 그 저희가 원래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뭐 요 1차 항은 다시 얘네가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그래서 얘네끼리 B가 그걸 결정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저희가 신경 안 썼던 갑자기 튀어나온 요런 그 상수항들은 또 자기들끼리 매칭을 해가지고 다 그 서로 알아서 담당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얘가 n차가 나오면은 얘도 충분히 n차가 그러니까 n개의 그런 식의 그 그러니까 미지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걔네들을 서로 다 담당해서 다 항상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어떨까요? 제가 지금 주로 다뤘던 거는 이게
1차일 경우였는데 얘가 만약 2차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자체가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주어졌다. 예, 그리고 여기에 t가 주어졌다. 자, 그럼 이때 트라이얼 솔루션이 2차, 그러니까 이게 2차니까 그럼 얘도 이게 이제 2차가 돼야 될까? 아니면 얘가 1차니까 얘가 그냥 1차로만 하면 될까? 약간 헷갈리죠? 예, 그리고 뭐 답은 사실 얘가 몇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 파트, 디퍼런셜 파트가 몇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여기 넌 호모제니스 파트가 몇 차인지 그것만 사실 매칭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거가 뭐 진짜로 그런지 잠깐 한번 확인해 보면,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잘 몰라서 얘처럼 2차짜리를 여기다 한번 트라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트라이를 하면은 요게,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두 번 미분하면 결국 A만 남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A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한 번만 미분한 애를 한번 넣어보면은 3 곱하기 A 곱하기 뭐 T, 2 곱하기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넣어보면은 2A T의 제곱 더하기 2BT 더하기 2C가 되고, 그리고 요게 T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만족해줘야 되는 건 얘 때문에 이 모든 지수를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 만족해주려면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얘가 충분히 사실은 담당할 수 있는 애였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잘 보시면은 얘를 저희가 그러니까 제곱까지 넣어보긴 했는데 얘를 만족하는 애를 찾으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얘 때문에 생긴 애를 좀 들여다 보니까 제일 높은 차수인 t제곱은 여기 딱 한 번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어차피 a는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얘는 이쪽에 제곱이 안 나오면은 얘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얘는 0이 돼서, 그래서 사실 얘는 없는 것처럼 하고, 그럼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얘도 없고 하니까 실제로 얘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1차항부터 역할을 하는 거지 뭐 2차항은 전혀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게 n차, 뭐 10차짜리 뭐 미분이 나오든 뭐 어쩌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요게 몇 차인지 요거만 매칭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어려운 게 없죠, 얘도. 자, 그 다음에 좀 또 다른 형태가, 방금 전까지는 그래도 뭐 다항식 아니면은 상수 그렇게 나왔으니까 쉬웠는데, 자, 요거는 어떨까요? 익스포넨셜 함수. 얘는 되게 어려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얘도 사실 쉽습니다. 얘도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 넣어보면 됩니다.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얘 넣으면은 한 번 미분하면은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다가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1 정도 한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요거 다시 넣으면은 2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를 만족해야 되는데, 뭐 요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a니까 얘가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퀄 마이너스 t 뭐 이렇게 나오니까 a는 1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은 얘가 그냥 단순한 익스포넨셜 형태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사인, 코사인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오히려 이 관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쉬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어떨까? 얘는 아까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죠? 예, 그냥 아까 처음에 요것만 딱 주어졌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얘 어떻게 풀까 했을 때 뭐 한 가지 방법은 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뭐 3이니까 뭐 중간값인 뭐 1 정도를 해볼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해보면 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뭐 요걸로만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저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얘는 f of t랑 g of t의 이런 두 개의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함수의 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일 좋은 방법은 dy over dt 더하기 2y는 f of t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하나 찾고,
뭐 얘를 제가 y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dy over dt 더하기 ey는 g라는 솔루션을 얘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또 찾은 다음에 걔를 제가 y2라고 하면은 이거를 각각 구한 다음에 얘들의 그냥 합을 쓰면은 그러면 y1 더하기 y2 하면은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그냥 우연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자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 각각을 다 풀어서 걔네들을 y1, y2라고 한 다음에 걔네들의 합을 넣었다. 그리고 여기다 직접 넣어보면은 당연히 아까 하던 것처럼 똑같이 첫 번째 미분하면은 y1 over dt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dy2 over dt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2y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해주면 2y1과 그 다음에 2y2가 나올 텐데 근데 뭐 당연히 저희가 y1이라는 애가 뭐였냐면 얘를 요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었으니까 요거로 인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G를 만족하는 요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었으니까 GT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특정한 어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여러 개의 합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얘 따로 풀고 얘 따로 푼 다음에 그냥 합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아니라 n개의 합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 따로 한 다음에 더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럼 되게 쉬운 것 같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약간 골치 아파 보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저런 코사인 같은 게 나왔다. 삼각함수가 만약에 오른쪽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삼각함수가 나왔다. 그럼 뭐 일단 지금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배운 걸로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겠죠.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온 지금까지 뭐 결국엔 여기 나온 거가 있으면은 얘랑 비슷하네. 이렇게 그냥 트라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 삼각함수의 경우에 뭐 이건 잘 알죠. 그 뭐 만약에 제가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x를 미분하면은 얘는 코사인 x가 나오는 건 잘 알죠? 근데 지금 얘를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때문에 미분을 하려고 보면은 얘는 물론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상수는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오메가 t라는 복합함수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얘는 코사인 전체에 대한 미분을 한번 해준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가 한번 튀어나온 다음에 다시 요 안에 것만 미분 한번 더 해줘야죠. 체인 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t를 한번 미분을 하면은 요거 전체에 다시 오메가 정도가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요거 마이너스는 앞에 붙어야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뭐 2y니까 2a 코사인 오메가 t 해서 그래서 얘가 실제로 여기 있는 코사인 오메가 t랑 매칭을 시키려고 보니까 얘는 매칭이 됐죠. 요 2a랑 여기 있는 1이랑 매칭이 됐으니까 2분의 1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죠. 사인. 저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튀어나온 겁니다. 그럼 얘를 누군가 다룰 만한 애가 또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뭐를 해보면 될까요? 그냥 이걸로만 했더니 완전히 서로 매칭을 못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사인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요 사인을 다루기 위한 누군가를 또 투입을 해야겠죠? 누구를 투입하면 되죠? 사인을 또 투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을 만약에 제가 여기다 투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고일 경우만 썼는데 이제 여기에 요거까지 들어갔으니까 얘를 또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더하기 b에 이제 쟤는 사인에 대한 미분이니까 코사인이 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복합함수 때문에 오메가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y 했을 때 요거는 여기 이미 적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2b 사인 오메가 t 정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코사인이 코사인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아니면 사인이랑 코사인을 제가 따로따로 묶어보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인 먼저 묶어보면은 마이너스 A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가 플러스 2b가 합쳐져서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들 쭉 나열을 해보면은 b 오메가 더하기 2a 그 다음에 쟤를 뭐 이쪽으로 가져왔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 하고 코사인 오메가 t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도 0으로 만족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는데 미지수 두 개에 그 다음에 만족해야 되는 반격 두 개니까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은 예, 저거 만족하는 애는 B는 2분의 오메가 A가 되겠죠. 요거 만족하면은 예, 그 다음에 요거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B에다 요거 집어넣어주면 2분의 오메가의 제곱 A 더하기 2A 는 뭐 1,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얘를 좀 다르게 써보면은 4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A가 되니까 이게 1이라서 다르게 얘기하면 A는 4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4 예,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그 A를 구했으니까 B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넣어보면은 얘는 4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2 오메가가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A랑 B라는 개수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원래 식에다가 예, 원래 제가 여기다 있었던 걸 지워버렸는데 예, 근데 그거를 다시 써보면은 예, 그러면 이제 예, 제 솔루션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솔루션은 이제 얘 A와 B가 둘 다 그 공통으로 뭐 4분의 그 4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라는 요런 예, 분모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4 곱하기 원래 아까 A 앞에 A랑 곱해졌던 게 코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그 다음에 얘랑 B랑 곱해졌던 게 사인이었으니까 2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구하긴 했는데 꽤 복잡하죠. 그러니까 코사인에 대해서 하나 하려고 했더니 사인이랑 코사인 다 넣어가지고 잔뜩 넣었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든 얘는 구했는데 근데 앞으로 이 방법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쓸 텐데 예, 그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문제가 만약 주어졌다. 만약에 이게 그냥 코사인 오메가도 아니고 여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뭐 이런 애가 주어졌다. 그럼 얘에 대한 트라이얼 솔루션을 뭘로 시작해야 되냐? 뭐 아까 봤던 것처럼 비슷하게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 뭐 코사인 오메가 t 뭐 a 곱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사인 오메가 t 해가지고 넣어볼 수 있는데 요 식에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요거 미분하면 요거에 대한 미분 요거에 대한 미분 다 따로따로 하고 얘도 요거 따로 해야 되죠. 요거 한번 미분해도 4개 텀 나오고요. 그것도 제곱하면 그거에 대한 미분 한 번 더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텀들이 나옵니다. 그거 다루고 있을 거냐?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좀 감당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잘 안 풉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예, 뭐 보통은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요것도 처음부터 그냥 코사인 사인으로 풀어서 쓰긴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예,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직관을 약간 좀 이용하자는 겁니다. 자, 요게 코사인이 어떻게 보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보다 더 간단해 보이긴 했지만 아까 저희가 요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풀었을 때 봤듯이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만약에 넌 호모지니어스 파트가 나오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답이. 그럼 얘를 혹시 저희가 얘를 익스포넨셜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몇 시간 전에 저희가 한번 했던 그 테일러 전개 제가 얘기하면서 오일러 릴레이션이란 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를
여기다가 J 사인 오메가 T라는 애를 만약 더해도 된다면, 그럼 이제 non homogeneous 파트가 더 이상 이 삼각함수의 형태가 아니라 J 오메가 T와 같은 익스포넨셜 형태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뭐를 막 마음대로 더해도 돼? 라는 질문을 사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풀려는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없는 요 형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걸 해도 될까? 거기에 대한 약간 힌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만약에 요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함수의 형태였다. 만약에 이런 형태일 때 얘를 푸는 방법이 얘 따로 풀고 얘 따로 푸는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요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지 않, 그러니까 원래 생각도 필요도 없었던 얘가 만약 들어왔을 때 제가 요거 전체에 대해서 솔루션을 잘 구한다면은 그 다음에 얘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어떻게든 그 구분해, 그러니까 얘와 어떻게든 구분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은 문제 먼저 쉽게 푼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요 부분만 따로 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할 텐데, 근데 여전히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요거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솔루션 하나 찾은 다음에 요거를 분리해내려고 했는데, 그럼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얘에 해당되는 솔루션이 뭐고 얘에 해당되는 솔루션이 뭐냐? 할 때 힌트가 바로 요 부분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빼먹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보통은 저희가 복소수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는 그 복소수를, 그러니까 허수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i를 많이 쓰죠. 이미지너리 넘버의 약자인. 근데 전기전자 회로에서는 i를 잘 안 쓰고 j를 씁니다.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예, 전류를 보통 i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i를 자꾸 쓰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예, j를 씁니다. 그래서 예, 제가 j를 쓰더라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원래 이쪽 동네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지 i랑 다를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오해하지 않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할 건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구했어요. 예, y는 뭐 y 뭐 r 더하기 어떤 그러니까 미분 방식을 풀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실수로 이루어진 부분과 허수로 이루어진 이런 두 개, 그러니까 두 개의 합으로 된 이런 솔루션을 얻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이런 미분 방정식에 다시 넣으면 그럼 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요런 솔루션을 여기다 아니면 뭐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dyr 더하기 dt 뭐 그다음에 더하기 뭐 d 뭐 여기 예. 저도 j 쓰겠다고 해서 i 썼는데 예. j 곱하기 그다음에 d yi 분의 dt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요거 그냥 곱하면은 2 곱하기 yr 그 다음에 더하기 j의 d i y d i yi 이거, 2 곱하기 yi 정도 예,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가정한 게 뭐였냐면 요 값 자체는 실수함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를 허수라고 불렀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곱해진 거는 요거는 실수해야지 여기다가 j를 곱하면 이게 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실수, 요것도 실수거든요. 자, 근데 실수함수를 미분을 하고 걔를 더하고 실수함수를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y sub i는 실수인데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고 걔를 다시 더하고 그럼 요 부분도 실수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요 부분도 실수의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매칭돼야 되는 애가 만약 여기처럼 뭐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j 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형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요 실수부에 해당되는 애를 매칭시켜주는 애는 사실은 여기서 온 솔루션이 얘를 매칭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 허수부에 나타나는 요 부분을 매칭시키는 애는 여기서 와야지만 매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실제 저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전체 솔루션이 나올 텐데 그 솔루션에 실수부만 딱 떼면은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만족하던 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제가 그냥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빨리 한번 보여줄게요.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진짜로 풀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풀고자 하는 수식은 요거죠. 예, 그래서 얘를 한번 풀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냥 솔루션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긴 애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여기다 만약 집어넣었다. 예, 그러면은 뭐 많이 해봤듯이 여기에 a 곱하기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j 오메가 t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j 오메가 정도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그 다음에 y를 요거를 그냥 집어넣으니까 a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됐냐면 a 곱하기 j 오메가 더하기 2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니까 a는 얼마야 되냐면 j 오메가 보통 저희가 실수를 먼저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그래서 얘 솔루션은 뭐 딴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2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해서 요 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구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게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리얼 파트만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얘를 리얼 파트를 어떻게 뽑냐? 자, 뭐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분모도 복소수고 그 다음에 분자도 복소수니까 얘를 일단은 분모를 그 실수로 만들어줘야죠. 예, 그리고 저거를 보통 만드는 방법이 결국엔 얘에 해당되는 켤레복소수를 분자와 분모로 가지는 요런 애를 곱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곱한 거에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될 거고 자 근데 제가 요 솔루션을 안 지우려고 지금 계속 공간을 좀 이상하게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분모 요거 곱해지면은 쟤는 4 그다음에 j 오메가의 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오메가 제곱이 되죠. 예, 그래서 분모는 많이 보던 형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애가 2 빼기 j 오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j 사인 오메가 t죠. 예, 그래서 얘를 저희가 다시 생각해보면은 4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자 이제는 제가 요거를 다 곱해보면은 2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네, 그 다음에 2 곱하기 j 사인 오메가 t니까 제가 그 컴플렉스 저 허수분은 이쪽에 좀 쓸게요. 예,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j 오메가 t니까 이쪽에 쓸게요. 마이너스 j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마지막으로 얘가 얘한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j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예,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는 분모가 저기 실수니까 요 분자가 그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만 이렇게 구별해내면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전체 솔루션의 리얼 파트만 떼야 되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뭔가 실수했네요. 여기 뭐죠? 아, 어? 왜 두 배가 차이 나지? 제가 어디서 아, 제가 아까 요거 풀 때 잘못했나 보네요. 아까 저기 풀었던 거 다 지워가지고 제가 이거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제가 어디 실수했는지 나올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어디서 두 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 빼고는 똑같죠. 예, 그래서 예, 저희는 문제를 보통 이렇게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있다. 그럼 얘 어떻게 푸냐? 얘 말 그대로 얘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사실 보면은 그냥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j 오메가 곱하기 t잖아요. 그럼 그냥 예, 요것도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그 실수분만 딱 떼버리면은 예, 그러면은 예, 요거에 대한 결과를 금방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그냥 코사인을 그냥 푸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오일러 관계를 이용해서 예,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예, 계속 좀 다른 형태의 예, 또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